다음요 수사상을 좀 하나 전해드리죠. 오늘 기사를 좀 달아주고 있는데 성남 FC 관련된 그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성남 FC의 39억이 넘어가자 네이버 제2사옥 용적률이 크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한 670%인데 913%로 쑥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 검찰 제3자 뇌물 혐의 기업 수사인데요. 여기 뭐 우회 지원 이루어진 이후에 뭐 주차장 입구 방향 변경, 편의 제공 정황이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후원금 내는 곳이 차병원도 있잖아요. 분당 차병원. 여기 보면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여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죠. 기업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상 하나고요. 뭔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점점 더 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수사 모습들이죠, 지금요. 다음은요, 민주당 내부 상황을 좀 다룬 기사입니다. 친문 행보 넓히는 이재명,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죠. 뭐 1월 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 뭐 면담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당 수렁 우려 커지는 비명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민주연구원장 지금 공석인데 여기에 친문 인사를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의식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새해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검토. 요게 이제 일맥 뭐가 맥이 지금 연결된다. 그리고 비명계는 대표 리더십을 비판하면서 포스트 이재명 대비하고 있다.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기사까지 있습니다. 민주당의 두 표정이죠. 하나는 친문,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좀 더 가까이 뭔가 지지를 얻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대비. 물론 각각의 주체는 다르지만 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영철 편집위원. 요거 글쎄요. 어느 힘이 더 센 건가요? 지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취재를 해보시면. 두 심 중에 이 민주당 내 두 모습 중에 어느 힘이 더 센 겁니까? 결국에는 그 당이 정상적으로 가느냐 비정상적으로 가느냐 이걸 잘 봐야 하는데요. 지금 가장 우리 모두에 다뤘던 예. 검사 명단을 공개했다. 제1야당에서. 제1야당에서 검사 명단을 공개해서 검사가 마치 표적 수사를 하고 편파 수사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취지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예. 제1야당의 행동으로 보기 힘들 만큼 비정상적인 행동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 내부는 매우 비정상적인 세력과 그리고 정상적인 세력, 이성적인 세력과 비합리적인 세력 이 두 세력이 맞서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는 비정상적인 세력이 커지겠죠, 당장은. 왜냐하면 감정이 분출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검사 명단을 제출하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재명 그 대표께서 그 뭐 결백하고 죄가 없으면 예. 그냥 검찰에 가서 소명하고 그러면은 판사가 다 무죄를 내릴 텐데 예.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렇게까지 생각할 텐데 예. 지금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당 내부에서 무언가 지금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쪽이 나오고 있다. 예. 결국에는 그렇다면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인데 결국에 저는 바른 원점으로 귀결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대표가 해결해야지 예. 왜 공당이 민주당이 나서서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려 하겠느냐. 저는 이러한 상식과 합리성의 지점으로 다시 다가온다면 저 문제는 대번에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지만 죄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거잖아. 예. 그렇다면 당이 나서서 특정인의 결백을 호소하기에는 당에 너무 피해가 크다. 저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대부분인 우리 예. 민주당이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대표께서도 정말 자신이 결백하다면 당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예. 자신이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그것이 선당 후사의 정신인데 저는 지금 뭐 검사 명단 이렇게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소탐대실이다.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행동하는 정당에 대해서 예. 애정을 두겠느냐. 민주주의가 가장 좋다는 것은 심판이 많다는 겁니다. 심판, 검사도 일종의 심판이고 예. 판사도 일종의 심판인데 그런 심판들을 겨냥해서 명단 내밀어서 심판을 공격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저는 정상적인 생각을 판단을 한다면 예. 민주당도 이런 행동이 아니라
대표와 정당을 분리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신으로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윤교 의원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기사는 특히 민주당의 두 표정이라고 좀 소개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어떻게 좀 어느 지점을 좀 이제 주목할 정도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시점,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나와서 국민의 평가를 한번 받아서 실패를 하고 떨어지고 나서 상당히 뜸을 들였죠. 그러나 사실은 짧았죠. 그때도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사법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얘기했던 사법 리스크와 지금 아까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매달려 있는 검사가 60명이라고 그랬죠. 60명의 검사 3개 성남지청,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3개 파트에서 벌이고 있는 수사. 근데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게 조금 더 구체화된 게 그럼 뭐냐? 그러니까 정황적인 얘기 말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를테면 반드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구체적인 증거. 이게 뭐냐? 이 진전된 게 얼마나 있느냐? 사실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확실한 증거나 확실한 뭐 진전된 상황을 자료를 저는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안개가 걷히지. 그렇지 않으면 흔히들 말한 것처럼 정말로 검찰이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이거 내년 내후년 총선 직전까지 질질질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혹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공권력이라는 건 그렇게 작동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법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위법 사실이라는 게 어떤 증거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그게 명확하게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얼거져 있는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등장하기 전부터 등장한 이후까지 아주 막연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서 마치 뭔가 면담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탄압받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과 전 대선 후보가 연합전선을 펴는 게 유리한 듯이 지금 이제 그렇게 비춰졌는데 전 그런 차원의 공조라는 거는 사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것보다 아마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는 잊혀지는 게 맞죠.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등 뭐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 역시도 똑같이 정황적인 자료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쉽게 말하면 통치 행위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최종 승인권자라고 얘기했 그런 것조차도 이건 통치 행위로서 면죄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확실하게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자료와 근거를 대든가 아니면 막연하게 공격하는 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별로 뉴스에 나서지 않는 게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함께 공동 보조를 취한다? 그건 오히려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뭐 내년에 부울경을 방문하면서 간다. 그거야 뭐 인사 차원에서 가는 거 정도에 그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검찰 수사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가지 않았죠? 그 안보실장 정도 선에서 지금 끝내는 걸로 지금 다 알려져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면담을 추진한다. 만났을 경우 과연 어떤 대화가 오고 갈까?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궁금증은요. 박정우 의원님. 네, 이번 그 이재명 당대표가 불경 지역의 정책 투어 또 민심 경청 투어를 가는데 그 지역에 계시는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시기도 했고 또 전 대통령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 꽉 막힌 전국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이 좌표 찍기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정치가 정치 타협과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이 사실은 민주주의나 국정은 정치 메커니즘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예. 이 정부가 사법 메커니즘으로 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대립으로 가고 국민들 보기에는 안 좋은 시선으로 돌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발 앞으로 내년도에는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좀 풀어가는 메커니즘으로 돌아와야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도 자꾸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민심 투하하면서 민심도 많이 들을 필요가 있고요. 예.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국을 다니는 이유는 이렇게 자꾸 정치의 싸움으로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국민들이 소외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민심 경청 투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워낙 여야가 뭐 어떻게 볼까요? 단순한 대립 차원 수준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적대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포함하면은요 민주당과 여권은 적대적이다. 글쎄요, 결코 과장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곧 해가 바뀌죠. 해가 바뀌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있을 텐데 뭔가 좀 잘 좀 하기를 일 좀 만들어내기를 아마 이런 기대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